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작성한 대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시대를 노래한 사람의 삶을 음악과 함께 담은 오디오북 다큐 시리즈 트로트 인생 다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무려 8년간 무명 시절을 버티고 또 7년간 법적 분쟁의 그림자 속에서 노래조차 못 부르며 그 긴 세월을 견딘 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또 버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TV조선 미스터 트롯 이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 최종 우승, 진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 주인공, 바로 가수 안성훈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 눈물과 서름을 노래로 바꾸어낸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안성훈의 무대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삶의 무게에서 나온 진정성입니다. 여러분, 노래라는 게 단순히 음정을 맞추고 가사를 읊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야 감동이 됩니다. 그 사람의 눈물이 묻어야 공감이 됩니다. 안성훈은 무명 시절의 서름을 반찬 삼아 시련을 밥처럼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 긴 어둠 속에서 단단해졌고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안성훈이라는 한 가수의 성공담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삶이 버겁고 힘드신가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성훈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 서름은 언젠가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된다. 이제부터 우리는 안성훈의 무명 시절, 그의 전략과 도전, 그리고 교과서가 된 명무대까지 하나하나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황금기를 향한 여정 안성훈의 인생 노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화려한 무대 위의 가수도 처음부터 빛을 받는 건 아닙니다. 안성훈의 시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사실 송가인과 함께 약 10여 년 전 이미 가요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당시만 해도 둘이 같이 잘 되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냉정했습니다. 소속사의 재정 악화로 활동이 중단되었고 안성훈은 결국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송가인은 홀로 남아 활동을 이어갔지만 안성훈은 무대에 설 기회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같이 출발했지만 전혀 다른 길로 흩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좌절일까요? 열심히 달리려던 마라톤에서 출발선에서 신발끈이 끊겨버린 것과 같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달릴 수 없는 거예요. 그 뒤로 시작된 건 무명의 시절이었습니다. 지원은커녕 밥 한 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현실, 그럼에도 무대를 포기할 수 없었던 청년의 고집이 있었습니다. 안성훈은 송가인과 함께 지방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동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고급 차량? 매니저? 전혀 아니었습니다. 바로 고속버스였습니다. 고속버스 안에서 화장을 하고 행사장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대기실이 없으니 그곳이 곧 분장실이자 준비실이었던 겁니다. 노래를 마치고 돌아오면 어떨까요? 출연료 대신 사은품 하나 혹은 수고했네 하는 말 한마디만 건네받고 돌아올 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가수의 대우일까요? 꿈을 쫓는 청춘의 현실이 이렇게 가혹했습니다. 안성훈은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서름을 반찬 삼아 시련을 밥 먹듯 했다. 여러분, 이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매일매일 먹는 밥처럼
그에게는 시련과 서러움이 당연한 끼니였던 겁니다. 눈물로 버틴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서름이 쌓이고 쌓여 그의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그의 노래 속 한과 호는 바로 이 무명 시절의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그가 그때 포기했다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미스터 트롯의 주인공 안성우는 없었을 겁니다. 버티는 것, 그것이 곧 힘이다. 그의 무명 시절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 아닐까요? 여러분, 무명 시절의 서름도 고통스러운데 안성운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법적 분쟁이었습니다. 소속사와 얽힌 문제로 그는 무려 7년 동안이나 자유롭게 노래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7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생이 될 만큼 긴 시간이지요. 그 시간 동안 그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혹시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안성우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겁이 많아져서 용기가 없어졌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은 여전히 타오르는데 겁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심정, 혹시 공감되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종종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 두려움 때문에 발이 묶이는 거죠. 안성운에게 7년은 바로 그런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에게는 지켜봐주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있었고, 동료가 있었고, 그리고 그를 믿어주는 소수의 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건네는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성훈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잘할 수 있어. 그 위로가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게 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안성우는 이 시절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서름을 반찬 삼아 시련을 밥 먹듯 했다. 2부에서 말씀드린 그 말, 사실 이 7년의 시간에 더욱 잘 어울리는 표현 아닐까요? 시련은 끝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련을 매일 밥처럼 삼키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단단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단순한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7년이 훗날 미스터 트롯 2에서 그를 쌈닭으로 불리게 한 용기와 패기의 뿌리가 되었던 겁니다. 두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시는 두려움에 지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대 위에서 강자를 주저없이 지목했고 노래할 때마다 한과 혼을 쏟아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나만 멈춘 것 같아 답답하신가요? 안성운의 이야기가 말해줍니다. 긴 터널이라도 걸어나가면 끝이 있다. 그 어둠의 시간은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여러분, 그렇게 7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온 안성운. 그가 다시 무대에 오르기로 결심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TV조선 미스터 트롯 이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오디션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실력자들이 모인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건 결코 쉽지 않았죠. 하지만 안성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명과 두려움의 시간을 견디며 단단해진 그는 다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쌈닭. 여러분,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그는 결코 안전한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상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본선 4차전 1대1 라이벌 매치. 그는 무려 10년 지기 친구 정통 트로트의 강자 진해성을 직접 지목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결심이었을까요? 친구이자 경쟁자, 동시에 가장 센 상대를 정면으로 마주한 겁니다. 안성훈이 부른 곡은 이찬원의 시절인 년. 그는 이 노래에 특별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건 동료들의 위로와 격려 덕분이다. 실제로 그는 연습생 시절 함께했던 후배들, 그리고 동료 가수들이 해준 한마디를 떠올리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형 잘못이 아니야. 형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말이 힘이 되어 무대 위에서 그는 눈물처럼 진심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단순한 승부를 넘어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작곡가 알고 보니 혼수 상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제 인생이 힘들었을 때 만든 곡인데 안성훈 씨가 그 마음을 그대로 살려주셨습니다. 가사 하나하나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성의 힘 아닐까요? 단순히 음정이 맞고 기교가 뛰어난 게 아닙니다. 노래에 인생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가슴을 울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날 안성훈은 진해성을 꺾고 심사위원 점수 1273점을 받으며 1위에 올랐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성훈이 안성훈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안성훈만이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안성훈은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자신의 무명 시절은 실패가 아니라 더 큰 무대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바로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한 상대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주하고 넘어섰을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친구이자 강자를 정면으로 지목할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쉬운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안성훈은 그 길목에서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결국 그를 새로운 전설의 시작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누구나 한 번쯤 이때다 싶은 결정적 순간이 찾아옵니다. 안성훈에게도 그런 무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서진과 맞붙은 돌릴 수 없는 세월 무대입니다. 여러분, 이 무대가 열리기 전 안성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센 사람으로 한번 붙어보고 싶습니다. 빅매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강한 상대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일부러 강자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 시절을 버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용기 아닐까요? 드디어 무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안성훈이 부른 노래는 돌릴 수 없는 세월. 이 곡은 제목부터가 묵직하지 않습니까? 돌릴 수 없는 세월. 그동안의 8년 무명, 7년 침묵의 시간을 그대로 담아내는 노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마스터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한음 한음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났을 때 심사위원석에서는 이런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미쳤다. 소름 돋는다. 교과서네, 교과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과서란 무엇일까요? 그의 무대가 단순히 잘 부른 노래가 아니라 트로트의 정석, 모범이라는 뜻입니다. 즉, 누군가 트로트를 배우려면 안성훈의 무대를 그대로 교재 삼아도 된다는 평가였던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찬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무대는 안성훈의 기술적 클라이맥스였습니다. 감정만이 아니라 호흡, 발성, 표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함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속버스 안에서 화장을 하며 다니던 무명 시절, 법적 분쟁으로 노래 한 소절조차 부르지 못하던 7년. 그 모든 시간이 쌓여
마침내 이 무대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은 말했습니다. 진짜 1대1이라면 1등은 안성훈이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안성훈의 시대가 오는구나.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망설이지 말고 가진 것을 다 쏟아내야 합니다. 안성훈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돌릴 수 없는 세월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을 딛고 이제는 돌릴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빅매치라 할 만한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하셨나요? 아니면 정면으로 부딪히셨나요? 안성훈은 그 빅매치에서 모든 걸 걸었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 무대가 바로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듣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눈물을 자아내게 만드는 목소리는 흔치 않습니다. 안성훈의 목소리는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석 같은 미성. 그런데 이 미성은 단순히 곱고 예쁜 소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한과 혼, 그리고 삶의 무게가 스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부른 애태우는 마음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노래에서 그는 절절한 감정을 실어 마치 본인의 이야기처럼 풀어냈습니다. 노래를 듣는 순간 원곡 가수보다 더 깊은 울림이 다가왔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목소리 뒤에는 8년의 무명과 7년의 침묵, 그 고통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빚어낸 목소리였던 겁니다. 그리고 우승 특정곡인 은인. 이 곡은 안성훈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이 노래를 통해 팬과 동료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모든 이들을 은인이라 불렀습니다. 어둠 끝에 나를 지켜준 은인. 그 가사를 부를 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목소리에는 감사가 묻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노래를 듣는 팬들은 단순히 감동을 넘어서 나도 그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존재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안성훈의 미성은 단순히 예쁜 소리가 아닙니다. 그 목소리에는 위로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날 집에 돌아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 느껴지는 위안, 바로 그런 느낌을 그의 목소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노래를 듣다 보면 괜찮아, 나도 버틸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절로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라디오에서 우연히 흘러나온 노래 한 곡이 당신의 눈물을 터뜨린 적, 혹은 지친 마음을 다독여준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안성훈의 목소리는 바로 그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노래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삶을 버티게 해주는 약이 되는 순간 말입니다. 그래서 안성훈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위로를 노래하는 가수입니다. 그의 미성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단단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만 동시에 깊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뚫고 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목소리이자 많은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지치고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안성훈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꼭 안아줄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안성훈은 2023년 미스터 트롯2의 최종 우승, 진의 왕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단순한 무명 가수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성훈은 그 영광을 혼자만의 성취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건 노래를 들어주고 지켜봐준 팬들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제 은인입니다. 우승 특전곡 은인은 바로 그 마음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고 은인을 부를 때 그 가사 한 줄 한 줄은 팬들에게 보내는 편지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 내 곁을 지켜준 은인. 여러분, 이 한 소절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신가요? 이 노래를 들으며 팬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그 은인이었으니까요. 우승 이후 안성우는 더 바빠졌습니다. 각종 무대, 방송, 행사, 팬미팅. 그는 쉴 틈 없는 활동 속에서도 늘 팬들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팬미팅 현장에서는 무대 위에서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팬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눈을 맞추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다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팬들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러분, 가수와 팬의 관계는 단순한 소비와 소비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진정한 가수는 팬과 함께 성장합니다. 안성우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팬들을 돈을 내고 앨범을 사주는 고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켜준 은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무대에는 늘 감사와 사랑이 묻어납니다. 그리고 이 점이 안성운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우승 이후 많은 가수들이 화려한 활동에만 집중하지만 안성운은 늘 초심을 잊지 않고 팬들과 함께 걷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서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은인 아닐까요? 그 은인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안성우는 이제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를 듣고 그의 이야기를 알게 된 사람들은 나도 포기하지 말아야지. 끝까지 버티면 기회가 오는구나.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성운의 무대는 이제 혼자만의 무대가 아닙니다. 그를 사랑하는 팬들, 그리고 그 팬들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무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길도 안성운 혼자가 아니라 팬들과 함께 걷는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수의 인생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무명 시절의 서름, 7년간의 긴 침묵, 그리고 미스터 트롯시에서의 환희와 눈물. 안성운의 인생은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고난은 있었지만 포기는 없었다. 그는 8년 동안 무명으로 버텼습니다. 차비조차 못 받는 행사, 고속버스 안에서의 분장, 냉정한 현실을 하루하루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은 법적 분쟁에 묶여 노래할 용기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 시간을 그는 겁이 많아져 용기가 없어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긴 터널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 긴 터널 끝에는 결국 빛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3년 그는 마침내 미스터 트롯시에서 의 왕관을 썼습니다. 그 순간 안성우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한국 트로트 역사 속에 새로운 별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가 그 영광을 자신의 힘만으로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늘 팬과 동료를 은인이라 불렀습니다. 저를 지켜주신 여러분이 제 은인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진심 어린 고백입니까? 안성운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고난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 둘째, 진정성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셋째, 함께 해준 이들을 은인으로 기억할 때 진짜 성공이 완성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살다 보면 누구나 긴 터널을 지나갑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이 길 끝에 빛이 있을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안성훈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버텼고 결국 빛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팬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힘든 길을 걷고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세월 속에서 이제는 포기할까 망설이고 계신가요? 안성훈의 목소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버텨라. 반드시 기회가 온다. 당신의 삶에도 언젠가 노래할 날이 온다. 안성훈의 여정은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설움으로 단단해지고 진정성으로 감동을 주며 감사로 성공을 완성한 사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인생 역전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끝에서 어떤 빛을 만나고 싶으십니까?